방산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도 있고 전지도 있는데 최근에 방산주가 조금 더뎌요. 조선주도 좀 더디고요. 조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방산은 괜찮잖아요. 네. 일본 조선은 또 괜찮아요. 네. 미국 조선은 심지어 신고가 나 있습니다. 네. 인겔스인가요? 그 저기 현대중공업하고 협력하는데 한번 네. 보시면. 헌팅턴 인걸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왜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이유 하나예요. 네. 수급이 다 쏠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되는 쪽으로 반도체 네. 핫했죠. 네. 현대차 오늘 이번 주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대차 내내 좋았죠. 네. 거기에 그 수급이 지금 코스닥으로 넘어가지고 코스닥이 뜨거워졌죠. 네. 그러니까 수급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방원 같은 경우는 좀 고개 들었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네.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 현황을 놓고 얘기를 하면 로키드 마틴인가 그것도 아마 네. 신고가 났을 건데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잘 가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 미 원전이 빠지긴 했지만 네. 원전 축구 주가 나쁘지도 네. 않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조선이나 미국 조선은 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수급 쏠림의 피해를 좀 본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섹터들은 확실히 좀 그 편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에 전화 많이 받은 게 지난주는 왜 자동차를 더 많이 못 샀느냐, 이번 주는 왜 반도체를 많이 못 채웠느냐.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이게 쏠림이 엄청 심하고 그 다음에 악재 나오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버리고, 이거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멘탈이 아마 올라도 쉽지 않고 뭐 못 먹으면 더 쉽지 않고 당연히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약간 좀 소외된 종목들인데 아마 실적은 좋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저가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을까요? 아니면 가는 말에 계속 머무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을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네. 패턴 자체가 좀 달라서 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지금 증권사 직원들은 포트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순환매도 빠르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네. 지금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기 네.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는 이제 딱 저거는 바꿨어요. 그때 네. 작년 상반기까지는 조방원전이 주 포트였는데 네. 조방원을 갖다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좀 비중을 줄여버렸거든요. 네. 대신에 반도체를 확 늘려버리고 현대차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고 바이오 비중을 확 늘렸다가 네. 바이오 비중 좀 줄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좀 더 늘린 상태 정도지 뭐 거기에서 더 추가 빼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아마 조선주가 나중에 확 불이 언제 붙을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 해군 관련해 가지고 법 개정 이제 뭐 상정이 된다든지 통과가 된다든지 수주 안 받아도 아마 그때부터는 반응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포트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야 법 개정 한대더라 하는 순간 이미 사야 돼? 네. 이런 망설임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판단되는 섹터들은 그냥 전략적으로 일부 가지고 있는 네.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일 것 같은데 이번 주는 현대차 그룹주 자체가 다 쉬었어요. 네, 지난주까지는 정말 폭풍같이 질주를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음봉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쉬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좀 반등 나오긴 해서 추세를 이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 뭐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또 어떤 걸 보시는지? 일단 현대차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제가 포트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한테야 좋게 얘기하지만 네.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 시선은 애널리스트들도 여전히 레거시 마인드로 보고 있는 게 강해요. 근데 글을 보면 현대차 자체를 현대차를 네. 레거시에서 이제 살짝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느낌은 네. 보이는데 네. 평가는 레거시로 평가를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네. 지금 목표 주가 60만 원대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글 내용을 보면은 뭐 중국 전기차하고 뭐하고 뭐 평균을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0만 원대 목표 주가 쓰신 분들은 되게 토요타 밸류 염두에 두고 토요타 있는 밸류.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80만 원 쓰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KB하고 삼성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이제 그쪽은 조금 이제 미래에 대한 조금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AI가 지금 확장 단계가 아니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확장이 되려면 디바이스가 뭔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커질 때 확산이 날 텐데 전 그게 어디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휴머노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룹이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용이고 이거는 산업용으로 이제 그 아틀라스는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럼 가정용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네. 몰라요. 그래서 용도는 산업용이 더 빨리 퍼질 가능성도 있죠. 산업용이라고 해서 네. 공장만 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 현장도 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이제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정부 쪽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화산 쪽 탐구한다든지 뭐 연구할 때도 쓸 수도 있는 네. 거고 우주선 타고 또 달에 가가지고 뭘 캐치할 때 사람이 안 가고 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세계 무슨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이터 제시하는 데서 뭐 2030년 가면 뭐 몇 대가 팔리고 35년 가면 몇 대가 팔리고 그렇게 되면 대박이겠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은 그렇죠. 초입에 서 있고 이 AI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대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데가 지금 현대차하고 테슬라다. 네. 그래서 저는 두 회사의 평가가 테슬라는 되게 그래도 잘 받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 대비해가지고 PER로 20분의 1, 그 다음에 PBR로 한 17분의 1 정도 돼요, 지금. 그럼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차가 비싼지는 뭐 각자 판단해 볼 네.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고객 아닌 분들이 물어보시면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 지금은. 네. 더 좋은 게 있으면 들어가셔도 되잖아요. 이번 네.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샀으면 그렇죠. 훨씬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대응하실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거의 이제 전기차도 이제 S 시리즈랑 X 시리즈는 단종하고 이제 로봇으로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테슬라는 이제 본격적인 뭔가 로봇 기업이나 이제 우주 항공 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아직은 전기차를 원래 저기 제가 판단하기엔 자율주행 요즘 막 포커싱해서 네. 나이 있는데 자율주행은 그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기 위한 그렇죠. 방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많이 팔아먹겠다는 목적은 없어요. 네.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기 위한.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온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교대에 왔다 싶으면은 지금 사실은 전기차를 더 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가 한 단계 업이 되려고 그러면 실제로 마켓이 더 큰 건 전기차가 아니라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 관련된 거는 그건 합병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 좀 약간 앞서 나가는 얘기인 것 같고. 네. XAI인가라고 이제 둘을 XAI, 붙인다고. 네. 그거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테슬라의 현재 가치는 제가 판단할 때는 휴머노이드가 많이 묻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여의도에 테슬라 매장이 있으니까 이제 가끔 가는데 이제 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쉽게 테슬라는 이제 과거에 이제 프린터 회사들이 프린트 팔고 잉크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테슬라의 전기차는 이제 그 자율주행을 위한 학습을 위한 도구, 딱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거를 학습이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이제 팔기 위한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아마 단종한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은. 그거 안 팔리는 좀 차들이에요.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네, 팔리잖아요. 이제 Y 주니퍼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러니까 안 팔리는 차들이고 어차피 옵티머스 생산해야 되는데 신규 공장 세워가지고 돈 엄청 쓰는 것보다 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2월이고요. 2월에는 또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닥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가 먼저 돼버리는 바람에 먼저 빨리 올라왔다. 네. 네, 저는 지금 현재는 현금 만들어 놓은 거 고스란히 네.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달 장이 이렇게 되면은 뭔가 뿜어질 가능성보다는 쉬어갈. 좀 쉬어가거나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는 게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식이 뭐 꺾여가지고 박살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익 내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장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그 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조금 보수적인 톤 다운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또 많이 밀리면 또 반대로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시장은 당연히 예측하는 게 어렵지만 좀 빨리 오거나 좀 늦게 오거나 막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전략 가져가시면서 생각보다 빨리 오면 전략을 좀 빨리 가져가거나 좀 늦게 오면 전략을 좀 늦게 가거나 그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2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설 때는 그 딥시크 충격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설도 다들 조금씩은 조심하는 분위기는 좀 약간 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2월달 준비 잘 하시고 또 다음 주 방송에서 또 세부적인 전략들 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훈 지사님 1월달 한 달 고생하셨고 오늘 방송도 정말 고생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